계속해서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에 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까지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저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 2개월 전에 구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갑자기 이게 너무 종목이 내려가서 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아직 주식에 아주 초보거든요. 네, 매수가랑 그래서-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뭐 한 3% 정도입니다. 네. 네네. 근데 사실은 네. 제가 그 HD를 좀 많이 보유해서 그 네. 종목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궁금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비중이 3%실까요? 네네. 아주 조금 갖고 매수가는 어떻게 있고요. 되실까요? 매수는 처음에 일부는 77,100원에 구입했고요. 네네. 다음에 한 100주 구입을 할 때는 82,300원으로 지금 했습니다. 82,300원이세요. 네네. 매수하신 지 2달 정도 되셨고요. 네네. 매수하고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여서 걱정 크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네. 처음에는 많이 올라서 좀 기뻤고, 네. 제가 주식 초보라서 네. 잘 네. 모릅니다. 네, 걱정 네네. 크실 것 같아요. 다시 매수가 네, 이상으로 네,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네. 네, 두 분 다 그래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그래도 원전 대장주인데 내가 한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팬멜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팬멜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네. 이정호님께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보유하신 지 한 2달 됐는데 진입하시고 나서 약간의 수익은 났었는데 지금은 약간 네네네. 손절 구간으로 돌아왔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뭐 그렇게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원전 네, 관련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뭐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린다고 보면 거의 다 뭐 원전 관련해가지고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 장기성으로도 계속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두산 네.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가스터빈 수주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실적에 네. 대해서 걱정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에 네네. 상장돼 있는 뭐 원전 관련주들, 뭐 SMR 관련주들이나 이런 관련주들은 정말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이상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두산 네. 에너빌리티는 이렇게 잘 버텨주는 부분이 가스터빈에 대한 실적과 이런 부분이 잘 맞물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장기적으로 네. 보면 원전에 대한 성장성과 이런 부분이 무시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비중을 많이 안 들어가신 게 정말 잘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네, 있어요.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네. 비중을 많이 안 들어가고 조금씩 들어가시는 게 좋고 고점에서는 네.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지금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네. 계속적으로 보유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95,000원 이상까지 올라가 준다라고 보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갑작스러운 하락으로 인해서 7만 원 이하까지도 무너진다. 라고 본다면 네.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한 3% 정도를 더 하신 다음에 비중을 늘리시는 네.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단기간의 실적의 우려나 이런 부분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흔들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전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만약에 조정이 안 들어오면 95,000원부터 분할 매도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네네. 한 가지 더, 현대 HD가 네. 제가 많이 좀 보유를 그냥 가지고만 한 30년을 네. 있어서 네. 일부 매도를 좀 하고 싶은데 어느 가격대가 가장 적정할지. HD 현대요? 네네네. 전 이 종목 계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30만 원까지 네. 올라가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실적 관련해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고요. 95,000원에서 분할 매도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도움이 꼭 좀 되셨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오늘 샀는데, 네. 프리지마 이거 샀는데, 네. 사자마자 떨어지고, 네.
전망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아, 뉴파워 프리즈마 매수가랑 비중이 네네.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 5,400원에 샀어요. 네, 비중은요? 50%. 아, 오늘 5,400원에 사셔서 비중도 50%세요. 네, 어떡해. 네. 근데 오늘 4포인트 넘게 빠져서 시청자님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걱정이 크네요. 네. 아, 앞으로 다시 좀 탄력이 나아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예. 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그래도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는데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내가 한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팬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네, 이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대표님. 네, 이 뉴파워 프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도 크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오늘 네. 장에서도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라고 본다면 자회사가 우주항공 관련된 업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장에 이제 우주항공 테마로 엮여주면서 큰 폭으로 올라줬던 모습세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장에서 왜 이렇게 떨어졌냐라고 본다면 민간 위성이나 이런 분이 발사가 실패가 되면서 동반적으로 다 우주항공 테마들이 안 좋은 모습세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중을 50% 들어가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아니, 그냥 좀 싸서 들어가신 건데 생각보다 오늘 네. 많이 떨어져서 그러신 거죠? 네네. 물론 뭐 바닥권에서 어제장에서 뭐 급등하는 모습세가 나왔고 거래량도 터져줬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잡은 신호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장에 들어가신 부분도 있는데 조금 네.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쉬워요.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셨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우, 예. 이 회사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생각보다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총에 비해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그 시총이 네. 2천억 정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300억 가량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도 그거에 비슷한 모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자회사까지도 이제 부각이 되면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엎친 데 접힌 적으로 우주항공 테마가 하필 오늘 장에서 이렇게 발사 실패로 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하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비중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이번 주 내내 우주항공 테마들이 약세로 돌아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뉴파플라즈마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 테마로 이제 엮인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하락세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5,400원까지 다시 반등을 해준다고 본다면 비중의 지금 절반 정도를 덜어내시면서 25% 정도만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반등이 한 6,000원 정도 나오면은 그때 또 비중 절반으로 줄이시고 그 다음에 6,500원대는 전량 매도하시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회사 자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회사 뭐 차트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한 차례 급등하고 나서 뭐 급락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고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장에 부각이 된다라고 보면 충분히 6,5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6,500원을 제시하면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제가 말씀해드렸던 가격대마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네, 시장에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만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절반은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고민이 꼭 좀 해결되셔서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아, 네, 저 한 4년 전에 매수한 건데요. 네. 롯데케미칼. 네, 예, 매수가랑- 16만 1,900원에 25% 정도 되거든요. 16만 1,900원에 25%세요. 네네. 네. 아, 4년 전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손실이 크셔서 정말 걱정 크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것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항상 계속 고민 중이어가지고요. 네. 아, 고민 정말 크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일단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네. 한번 여쭤볼까요? 아, 이주호 본부장님. 네, 네, 이정원 부장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말 4년 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롯데케미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의 업황이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그 배경에는 중국의 저가 공세, 그다음에 공급 과잉,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다라는 겁니다. 보통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같은 그런 업종은 시크리컬 업종이라고 해서 경기에 민감한데 사실 중국이 지금 저가 공세를 통해서 거의 점령해 버리니까 여기서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석유화학 사업 자체가 어떤 막 로봇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막 성장에 대한 막 엄청난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긴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언제 올라갈지 좀 약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좀 너무 좀 오래 되시기도 하셨고 당장에 이걸 손절하기에는 좀 너무 아까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진짜로 화학이랑 이쪽이 갑자기 업황 회복이 확 되면서 막 뭔가 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결과가 나온다면은 모를까? 그게 아니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올라오는 데만 해도.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절을 못 하겠다고 하시면은 일단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만약에 한 최소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까지라도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비중이라도 좀 줄여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초과 매수는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안 이게 지금 되겠죠? 비중이 25%인데 너무 많아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의미는 올라오면은 그냥 평단가에 나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까지라도 생각을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16만 1,900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74,000원에 25%를 더 추가 매수를 받게 되면은 평단가가 11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비중이 50% 태워서 11만 원으로 낮췄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올라오면 그냥 다 팔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추가 매수 하시는 거 아니면은 저는 사실 좀 약간 추가 매수 할 것보다도 그냥 조금씩 손절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수익을 내서 만회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비중 더 늘리지 않고 한 10만 원 정도에 조금씩 줄여 나가는 방법이요. 오히려 좀 올라왔을 때 손실 줄인 상태에서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제가 만약에 이 석유화학 쪽에 뭔가 지금 로봇이라던가 반도체처럼 성장에 대한 뭔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좀 보셔라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영업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자체가 실적이 손실 구간인데 손실을 만회하긴 했지만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갑자기 흑전하고 막 이렇게 뭔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이런 모멘텀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추가 매수해서 좀 단가를 낮춰놓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비중을 더 태우면 이게 11만 원까지 어떻게든 간다라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단기간에 못 가면 이게 또 길어지면서 답답해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그냥 놔두시고 추가 매수할 걸 가지고 아예 지금 시장에서 좀 강한 쪽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수익 난 거를 조금씩 매도를 하세요. 그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오랫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님. 10만 원부터 비중 축소를 하고 종목 교체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HL 만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4,100원에 15%요. 54,100원에 15%세요. 네. 네, 이 종목 오늘 4% 넘게 빠져서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자동차 관련해서 내가 한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번쩍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는 이정호 대표님 괜찮으실까요? 네, 이정호님. 네, 상담해 주시죠.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LC의 만도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상 무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내는 기업이 로봇 산업까지도 진출한 이유를 보다고 보면 미래 먹거리 산업에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 HL만두 같은 경우에 액추레이터 산업에 진출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큰 폭으로 올라줬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HL만두는 뭐 자율주행, 그리고 자동차 부품 뭐 이런 회사였었는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이제 휴머노이드까지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량도 시너지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한 차례 크게 올라줬다가 조정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 지금은 약간 박스권을 만들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박스권 가격대를 보자라고 보면 지금 5만 원부터 거의 6만 원 사이에 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딱 단가가 딱 그 절반 정도의 가격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뭐냐? 한 번에 고점을 찍고 조정이 다시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고점을 뚫을 때 더 크게 올라갔던 모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HM만두도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6만 2천 원을 돌파하는 흐름세만 나와준다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현대차 그룹이 CES에서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청사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계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HL만두랑도 현대차랑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탈변하는 모습세 그런 부분까지도 언급이 나온다고 본다면 CES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길게 봤을 때는 지금 더 올라가도 안 이상하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 뭐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100% 정도 올라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과거에 불과 2년 전만 해도 거의 주가가 거의 6만 원 이상에서 놀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목표가는 7만 원까지 홀딩하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현대차 관련한 시너지까지 함께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조언으로 꼭 원하시는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예고드렸던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이 전화를 받으시면 고민되시는 질문들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주호 본부장님, 이제 내일이면 또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산타랠리가 좀 찾아온 걸까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지금 $1 환율 보면은 산타랠리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고, 근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보면은 산타랠리 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아리송한데 지금 반도체 쪽이라던가 로봇이라던가, 그러니까 특히 CES 2026과 연결될 수 있는 섹터는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섹터에서 산타랠리가 온다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지금 그쪽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고 있는 제약바이오에서 답을 찾아야 되나. 사실 아리송합니다. 근데 연결이 되지 않아. $1 환율이 지금 가장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든 개입을 하는데 안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투심을 계속 건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내년에도 수출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CES 2026을 앞두고 저는 오히려 반도체 쪽이라던가 로봇 쪽에서 답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두 분 다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저희 지금 바로 전화 주신 선착순 한 분 바로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한 분이니까요. 0220-498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산타랠리가 그 특정 섹터에만 온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아까 했던 말씀들 보면은? 네, 오더라도 다 오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선별적으로 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쏠림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에 사실 지수를 받쳐준 거는 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공으로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차익 매물 나오면서 그냥 와장창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고려해 보면 선별적으로 좀 여보세요? 랠리가 오지 않을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기 네네. 매일경제TV 친절한 종목 네네. 상담 4989입니다. 네네. 네, 궁금하신 종목 상담 도와드리기 위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 강원에너지요. 강원에너지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640원이고 17%요. 일단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이게 최근에 그 네네. 중국의 리튬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면서 좀 주가 네. 올랐어요. 네네. 혹시 매수를 하신 이유가 급 때문이실까요? 네. 일단은 좀 비중이 좀 지금 많으신 상황인데, 이게 네네네. 비중이 많으시다 보니까
좀 밀렸을 때 이 타격이 좀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과연 탄산 리튬 값이 오르는 이유가 네네.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고 뭐 네. ESS라던가 배터리나 2차전지 수요가 많아져서 올라가느냐, 네네. 아니면은 누가 많이 그냥 일부러 뭐 사서 올리는 거냐, 아니면은 네. 중국에서 공급량을 조절하는 거냐,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네네. 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탄산 네. 리튬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따라가는 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특히나 뭐 비중이 좀 많지 않으시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네. 이렇게 이 종목에 많이 담아 버리시면은 이렇게 네. 빠지면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 만약에 13,000원 120일 이평선까지 이탈하게 되면은 이게 네네.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는 다 손절 못 하시더라도 좀 네. 비중 조절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계속 하락 추세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잘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매수가에서 딱 12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근데 10월 달 돌려보시면은 10월에서 네. 11월까지 한 달 만에 2배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간 거 생각해 보면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게 오른 게 이 뭐 강원에너지라던가 뭐 리튬 붙어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종목군들이 이러한 탄산리튬 가격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약간 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특히나 원자재라던가 그런 특정 외부 가격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만약에 내일이라던가 이번 주 안으로 13,000원을 지키면서 반등하면 괜찮은데 13,000원 이탈하게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반등 세게 나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을 한 60%는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13,000원까지는 조금만 지켜볼까요? 네,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네. 13,000원 무너지면은 이거는 리스크 관리는 좀 하실 필요가 있고, 반등 아. 세게 나오면은 16,000 지금 640원이잖아요. 네. 매수가 구간에서 비중을 67% 정도는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동성 큰 종목은 비중을 크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네. 계속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 들고 있어야 될 부분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보통 어떤 종목을 보고 들고 있어야 될 명분은 뭐냐면 앞으로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기대할 만한 뭔가 있는지인데, 이거는 강원에너지가 주가 오른 이유는 온전히 탄산리튬 가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민이 꼭 좀 해결되셔서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호 대표님. 네. 오늘 또 모처럼 이 조선주들 시세가 좋았는데 내년에 이 조선주가 다시 좀 주도주로 이렇게 떠오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조선 관련해서는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번 연도 들어와서 LNG선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호황이 나와주면서 실적이 좋게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흐름세가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망이 높다라고 점쳐지는 부분, 그리고 계속적으로 오늘장에서 나왔던 부분, 미국에서도 이제 군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주 기대감이 더욱더 올라가 준다라고 본다면 이 조선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슈퍼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큽니다. 기존의 LNG나 컨테이너선, 벌크선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군함과 수주 모멘텀이 받아준다고 본다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저희 다음 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주 탑픽주로 좀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경제팀입니다. 네네. 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가요? 네네. 어떤 종목이시요? 예, SK 이테닉스요. 종목명 다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SK 이테닉스요. SK 이터넥스요? 네. 예. 혹시 평단가 좀 알려주세요. 평단가랑 비중이요. 예, 23,500원에 네, 23,500원에요. 네. 20%요. 20%요? 예.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요즘은 아니요, 계속 한참 됐습니다. 언제쯤 들어가셨나요, 혹시? 7월 달에 들어갔는데. 7월 달이요? 조합 매수 했습니다.
그때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좀 시장의 관심과 이런 부분이 많이 봐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ESS 얘기도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좋았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 근래 한 차례 크게 꺾였던 모습도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 SK 이터닉스나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지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도 계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본다면 이번 정부에서 원전보다는 신재생 쪽으로 더욱더 비중을 두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태양광 쪽에서 더욱더 요즘 주식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더 큽니다. 원전보다. 그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 뭐 충분히 하락이 어느 정도 됐지만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본다면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매수가 부분이 딱 저항 라인이에요. 거기서 이제 조금 수익을 챙기려고 하면은 다시 또 빠져 있고, 어디서 팔아야 되냐, 이게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부분은 항상 A 주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25,000원대 가격대만 돌파를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3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너무 올라가기 힘들어요. 네, 맞아요. 25,000원만 가면은 또 빠지고 또 다시 한번 올라가면 빠지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하락세가 크게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000원까지 가는 것보다는 매수가 부분에서 저는 비중을 한 5% 정도를 덜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왜냐하면 기존의 구간과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조정이 크게 안 들어왔다가 반등이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지금은 조정이 더 크게 들어왔다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가에 산 사람들이 25,000원까지는 수익을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저항 라인이 25,000원 라인이 24,000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3,500원 부분에서는 비중을 한 5% 정도 덜어내시고, 그다음에 마음 편히 조금 더 지켜보다가 25,000원이 되시면 거기서 5% 정도 덜어내신 다음에 나중에 최종 목표가는 얼마냐라고 본다면 3만 원 이상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25,000원 돌파 못하고 또 떨어진다라고 보면은 또 2만 원부터는 다시 이번에 비중 조절한 만큼 다시 모아가시면서 그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조금 더 나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뭐 언제쯤 그 시점이 될까요? 이번 연도보다는 내년이 더 긍정적인 신재생 에너지는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추가 매수 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23,500원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3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